화이팅! 전원주택에서의 삶을 꿈꾸시는 분들, 직접 집을 지을지 아니면 잘 지은 전원주택을 골라서 살아볼지 고민하고 계시다고요? 혹시 지어진 지 2년 정도 된 주택의 구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오늘 저희의 방송에 주목해주세요. 구입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5가지 항목을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도 집을 짓는 것보다 그냥 살까도 생각했었죠. 그렇죠. 네, 근데 막상 공부하려고 하니까 경험하지 않은 거를 저희가 완벽하게 터득하기란 너무 어려웠어요. 전원주택이 수입 자동차와 비슷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뭐 자동차는 3년, 5년인 경우도 있는데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AS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가격은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부담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는 거잖아. 네, 그때부터는 이제 돈이 들어가기만 합니다.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처럼 시세가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만 이루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입할 때 이런 부분을 모르고 구입하면은 남들이 말하는 전원주택에 살면 뭐 고생만 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전원주택의 그 AS 기간 2년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보다 사용 기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을 써야 되는 집을 AS 2년밖에 안 되는 걸 생각하면은 되도록이면 정말 잘 지어진 집을 구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게 큰 문제네요. 그렇죠. 만약에 AS 기간이 지난 주택을 구입한다면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S 기간은 각 공정마다 다릅니다. 오, 그럼 2년은 뭐죠? 그냥 뭐 시공사에서 퉁쳐가지고 2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 보호 테두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집을 지을 때 AS 기간을 10년으로 잡자, 이것도 가능합니다. 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얘기하면? 네네. 자, 그럼 1년 기간은 어떤 게 있냐면요. 창호공사, 마감공사, 위생설비공사 이 3가지가 1년입니다. 그리고 2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급배수공사, 가스 및 소화설비 이렇게 2년입니다. 법적으로 AS 기간을 2년까지 한 건 아니에요. 더 긴 것도 있습니다. 5년, 10년짜리도 있습니다. 기둥 내력벽 같은 경우에 5년. 이거는 AS 기간이 2년이든 1년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5년이에요. 아, 그럼 계약서에 그냥 평균적으로 대충 2년이라고 표기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년까지 5년입니다. 요구할 수 네. 있다는 거군요. 네. 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겠네요. 네, 대부분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보호, 바닥, 지붕 이거는 10년. 거의 뭐 그 토대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10년이군요. 네.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2년 지났으니까 AS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안 되겠지 하고 그냥 내 돈을 들여서 수리할 수도 있겠구나. 네, 이거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시공업자들이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튼튼하게 지어요. 아, 그치. 막 그거는 문제 있으면 뭐 거의 집이 기울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네. 있을 수도 있는 큰 거니까.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 집이 되는 거죠. 뭐 떠다니고 뚜두두두. 비 오면 진짜 물에 떠다니는 거야? 하지만 AS 기간이 2년이든 뭐 5년이든 10년이든 간에 그거랑 상관없이 오고 가면서 거의 평생 AS를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비용 안 받고. 오, 진짜? 네. 그만큼 자기가 자신 있다는 건가? 자신 있는 것도 맞고 장인 정신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은 거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네. 책임을 지겠다. 네. 어차피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안 발생한다. 이런 자신감이지. 그렇죠. 이제 짜잘한 AS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회사다 보니까 그냥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데다 집 지으면 되게 좋겠다. 네, 맞습니다. AS 기간에 수리를 받지 않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꼭 수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안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왜? 귀찮아서. 근데 그렇게 관리된 집을 구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관리를 안 하면 더 빨리 헐잖아.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하자를 어떻게 보수했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은 시공만큼 중요한 게 그 전에 사용했던 주인이 어떻게 사용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자기가 이제 어떤 부분을 보수했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집을 구입해서 쓰시는 분들에게 되게 유용한 정보가 되죠. 그쵸. 그걸 이제 유심히 보면서 유지 관리하면서 그럼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전주인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수하셨습니까? 어디 망가진 곳은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보수한 것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치. 내 집에 애정을 가지고 유지 관리한 사람들은 뭐 정말 사소한 거라도 이것저것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그런 게 그쵸. 전혀 없다는 거잖아. 그렇죠. 만약에 제가 집을 판다고 해도 전 다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관리를 꼼꼼하게 한 집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이 지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은 한번 지을 때 잘 지어 놓으면 문제없이 쭉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려고 하면은 구매자가 분명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쵸. 알아야지 물어볼 수 있겠죠. 네, 보통 집을 보러 가게 되면 어떤 걸 많이 얘기하냐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적 부분, 그리고 이제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전주인이 어떻게 보수를 했는지 설명을 듣고 참고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집을 매매할 때 뭐 인수인계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세 번째, 설계 도면 및 자재 체크. 보통 집을 구입하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설계 도면을 넘겨주진 않아요.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게 설계 도면은 아니죠. 그냥 평면도인 거죠. 그쵸, 그쵸. 예, 이제 이 집에 어떠한 자재가 들어갔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렇네요. 철근 콘크리트가 몇 미리 단위로 박혔는지. 그치. 관리사무소 가면 있을 거예요, 아마. 아. 네. 근데 그거를 체크하고 구입하시진 않죠. 그쵸. 근데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설계 도면을 꼭 받아야 돼요. 그쵸. 집집마다 그게 편차가 되게 크니까. 네. 설계 도면은 집을 짓는데 시작과 끝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감추고 싶은 정보가 있거나? 아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전주인이 설계 도면을 신경 쓰지 않았거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거를 다 챙겨야 되는데. 주인의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도면을 보게 되면 사용된 자재들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따로 뭐 물어볼 게 없을 정도로. 집을 보시러 가셨을 때 내가 설계 도면을 잘 볼 줄 안다 라고 하게 되면요, 이 집을 구입하는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왜냐하면은 뭐 이 집이 뭐 다 좋은 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고품질의 제품이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가 체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물어보고 신랑이 하고 뭐 사기치고 뭐 그럴 이럴 수가 필요도 없죠. 없이 네. 그걸로 네. 정확한 데이터로 내가 평가받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뭐 평면도나 디자인 정말 중요하죠. 근데 골조나 자재 같은 경우에는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내 취향이나 이런 거에 맞게 바꾸고 이사를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 건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게 처음에 시공된 그거보다 뜯어서 설치하면 2배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철거비 네. 이런 게 드니까. 네. 네 번째, 시공사 연락처 및 존재 유무. 나중에 AS 받을 때 사용할 수 있게 말하는 건가? 설계 도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막상 시공을 하게 되면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꼭 설계 도면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집을 지은 현장 소장만이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집을 사용하다 보면은 자재의 성능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노후로 인해서 고쳐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집을 지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뭐 어떻게 처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리를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뜯어가지고 이제 수리를 하기보다도 그 핵심적인 부분만 수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집을 지은 사람이 가장 잘 고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원주택이 AS 기간이 꼭 2년은 아니죠. 네. 네, 뭐 기둥, 보호, 바닥 같은 경우에는 뭐 5년, 10년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지금까지 존재하는지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큰 시공사라고 하더라도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다른 이름으로 시공사를 세우는 거죠. 뭐야, 왜? AS 안 해주려고? 네. 너무하네. 근데 이제 시공사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양심적인 현장 소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은 집을 자기가 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원주택의 골조 방식에 따른 이해. 가장 대표적인 게 경량 목구조, 철근 콘크리트, 스틸하우스. 네,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력으로 하는 골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 문제 있어요. 장단점은 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오늘은 장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공법에 따라서 무엇이 최고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공사 기간과 그리고 비용으로 인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에게 맞게 선택해야 된다는 거군요. 네, 경량 목구조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그리고 공기 단축. 네, 그 두 가지가 가장 좋은 예고요.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도 어때요? 튼튼해 보이는데요. 내구성. 스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튼튼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거 역시도 내구성과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러니까 집을 뜯어가지고 그 합금을 팔면요 돈이 좀 돼요. 그렇겠네. 네, 건축 폐기물은 원래 돈 내고 버려야 되는데 그거는 네. 돈을 챙길 수 있겠다. 그렇죠. 꽤 비쌉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제 집을 구입하게 되면요, 가가지고 뭐 디자인이 예쁘네요, 뭐 평면이 어떻네요, 이제 그것보다도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네. 네. 만약에 내가 목구조 집을 구입했다 하면은 방수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골조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오늘은 저희가 2년 넘은 전원주택을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5가지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결국 저희는 많은 고민을 거듭하다가 직접 짓기로 결정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사항들을 개인이 직접 체크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나중에 뭐 중고주택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오늘 이 5가지 항목을 잘 기억하신다면 지어진 지 2년이 넘은 집이라도 AS나 유지보수에 대한 큰 걱정이 없이 행복한 전원 생활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